안녕하세요, 비머팀 박정원입니다. BMW 5 시리즈의 고성능 M 모델인 BMW M5가 곧 풀체인지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BMW M5 풀체인지 모델은 M5 최초로 전동화 모델로 바뀌었는데요.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BMW가 M의 정체성을 잃은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BMW M5가 전동화로 바뀜에 따라 얻게 된 득과 실에 대해서 소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 디자인부터 보겠습니다. 헤드라이트 디자인과 보닛의 파워돔 스타일은 M5에서도 일반 5 시리즈와 동일하게 디자인되었습니다. 하지만 뻥 뚫린 블랙 키드니 그릴과 하단 인테이크 그릴 디자인으로 인해 5 시리즈와는 차원이 다른 M5만의 막강한 포스를 느낄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번 M5 모델은 전장 길이가 5096mm로 이전 모델보다 덩치도 커지고 강력한 비주얼까지 갖추었기 때문에 앞 차량에게는 M5가 뒤쫓아오는 모습이 공포스럽게 느껴지겠습니다. 측면에서는 휠 디자인이 눈에 띄는데요. 앞 20인치, 뒤 21인치 휠로 앞뒤 휠 사이즈를 다르게 장착하여 스포츠성을 더욱 강조하는 모습입니다. 한 가지 허전해진 점도 있습니다. 이번 M5는 PHEV 모델로 바뀌어서 운전석 앞쪽 휀다에 위치한 M5 레터링이 없어지고 충전구가 생겨났는데요. 이로 인해 측면 디자인이 다소 밋밋해진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 대신 C필러에 M5라는 문구를 음각으로 새겨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후면부에서는 괴물같은 출력을 가진 차량이라는 것을 지레 짐작할 수 있을 만큼 큼직한 디퓨저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는 4개의 쿼드 테일 파이프를 채워서 마치 로켓처럼 튀어나갈 것 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좌우 양끝에는 에어벤트를 대신하여 반사판이 자리하였는데 차량의 가장 외곽에서 포인트가 되어 차량이 더욱 와이드해 보이기도 하고 와일드한 건담의 얼굴이 보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트렁크 리드 쪽에는 카본 스포일러 팁을 장착하여 하단부 디자인과 밸런스를 맞추었습니다. 실내 디자인도 살펴보겠습니다. i5 M60 모델에서 보았던 레드 센터 마크가 새겨진 스티어링 휠이 보이는데요. i5 M60 모델과 다른 점이라면 M5는 퓨어 M 모델인 만큼 스티어링 휠에 패들 시프트와 M1, M2 버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M 전용 OS, 인포테인먼트 디자인과 카본 인테리어, M 전용 버튼류들이 M의 분위기를 한껏 불태워주고 있습니다. 시트도 새롭게 바뀌었는데요. 최상급 메리노 가죽 시트로 오렌지와 블랙이 배색되어 있는 M 스포츠 시트입니다. 부드럽고 편안하면서도 신체의 움직임은 확실히 잡아줄 수 있도록 제작되어 과격한 움직임 속에서도 확실히 믿고 기댈 수 있겠습니다. 트렁크 용량은 466리터로 일반 5 시리즈 모델의 520리터 대비 54리터가 줄어들었는데요. 공식적인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커진 차체에도 민첩함을 잃지 않도록 M5 전용으로 개발한 셰시 시스템으로 인한 결과라고 예상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M5 모델이 전동화를 택하게 되면서 얻게 된 득과 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동화 덕에 얻게 된 점들입니다. 고성능 모델을 타고 다니다 보면 아무래도 가변배기 시스템이 있다고 한들 늦은 시간에 주거 밀집 지역에서 자칫 민폐 차량이 되기 일쑤인데요. 하지만 PHEV 모델로 바뀌게 되면서 운전자가 원할 땐 조용한 전기 주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성능 모델을 타기 위해서 주변에 민폐를 끼치는 것을 감수해야 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BMW는 원격 시동 기능이 있어서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차량을 야외에 세워두더라도 사전 냉난방 컨트롤을 통해 실내 환경을 탑승 전에 미리 쾌적하게 만들어둘 수 있는데요. 하지만 M5와 같은 고배기량 차량으로 원격 시동을 사용할 경우 낭비되는 연료도 아깝고 소음으로 인해 주변의 눈치가 다소 보이게 되는데 다행히 이번 전동화를 통해 시동을 걸지 않고도 배터리를 통한 사전 냉난방 컨트롤을 사용할 수 있어서 더 이상 마음 불편할 일을 겪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M5는 고성능 엔진이 탑재된 만큼 시내 주행에서의 승차감과 연비는 기대하기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M 오너들은 달릴 때만큼은 M이 주는 짜릿함이 있기 때문에 고속주행 시 연비가 안 좋더라도 크게 신경 쓰지 않지만 시내 구간에서는 그러한 짜릿함도 없이 연료 소비만 커져서 시내 주행을 특히 꺼린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런 부분을 PHEV의 전기 주행으로 커버할 수 있게 되었으며 부드러운 전기 주행을 통해 고성능 모델에서 느끼기 힘든 정숙하고 편안한 승차감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동화로 인해 생겨난 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M5는 모터 출력 덕에 최고 출력이 무려 727마력입니다.
하지만 커진 차체와 배터리 탑재로 인해 무게도 500kg가량 무거워지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제로100 가속 성능이 0.2초 느려지는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분명한 단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달리고 있는 중에 제가속을 하는 롤링 테스트에서는 하중에 의한 부담이 적기 때문에 보다 출력이 높은 뉴 M5 모델이 강점을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리 출력이 증가하고 전용 셰시 설계를 했다고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크기가 커지고 무거워졌기 때문에 보다 날렵한 움직임을 기대하기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M5 최초로 탑재한 후륜 조향 시스템 덕에 색다른 코너 주행 질감을 느껴볼 수 있으며 뒷바퀴의 사이즈가 커진 만큼 주행 질감뿐만 아니라 코너링 실력의 보정도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긍정적인 사고를 해보자면 차량의 7시리즈만큼이나 커졌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M 마니아들이 출시를 원했던 M7의 니즈를 어느 정도는 충족시켜 줄 수도 있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BMW M5가 전동화를 선택함으로 인해 얻게 될 득과 실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차량이 커지게 됨에 따라 소비자들이 5시리즈에 기대하는 바가 달라졌듯 M5도 마찬가지로 이전과 다른 면모를 많이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똑같은 차량이어도 그 차량에서 만족하는 부분은 개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신형 M5를 구매하실 때에도 장단점들을 잘 파악 후 구매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BMW의 다양한 소식들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비머팀 박정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